음양 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23회 제후요의 반란. 자, 이제 제정분리의 시원인 단군왕검의 역사가 현 차이나 역사의 제요 도당과 우순으로 조작 분리되는 비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후요의 시대는 제정분리의 시대입니다. 즉 제정분리의 시원으로 단군왕검이 즉위한 관중의 왕검성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제정분리 시대입니다. 제요 도당. 요는 제국 고신의 아들로 이름은 방운이고 당요 또는 제요 도당으로도 부른다. 이는 요가 당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붙은 칭호이다. 요는 도당씨라고도 부르는데 요가 처음에 도라는 지역에 살다가 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기와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는 20살의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요요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국들이 화목하였다고 한다. 요는 희씨와 화씨 일족에게 계절의 구분에 따라 농사의 적기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으며 1년을 366일로 정하고 백관들을 정비하였다. 또한 자신이 독단적인 정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궁전 입구에 감강고를 달아 경계하도록 하였다. 요의 만년에는 황하가 범람하여 큰 홍수가 났으며 요는 이를 다스리기 위해 곤을 시켜 9년 동안 치수 공사를 하게 했지만 실패하였다. 요가 왕위에 오른 지 70년이 가까이 지난 후 요는 후계자를 찾아 신하들에게 추천할 것을 명하였다. 신하들은 전옥 고향의 후손이자 효성이 지긋한 순을 추천하였다. 요는 순에게 2딸을 시집 보내고 여러가지 일을 맡겨 순의 사람됨과 능력을 시험하였으며 3년 후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다. 20년이 지나자 요는 순을 섭정으로 삼고 은거하여 8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일부 학자들은 요 시대쯤에 황하요에게 중앙 집권적인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순은 요와 함께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래서 중국 문화권에서는 훌륭한 군주를 가리키는 요순과 같다고 찬양하는 관용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하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을 합쳐 요순 우탕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뛰어난 군주의 치세를 일컬어 요순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요순시대는 태평성대와 같은 의미의 관용 표현이기도 하다.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는 중국 역사상 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좋은 옛 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각종 시, 노래, 민요, 상소문 등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역성혁명을 꾀하던 자들이 요순 임금의 예를 들며 자신이야말로 백성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제요 도당이란 제후요가 도지역에 살다가 당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도당이 되었던 것으로 상기의 지명 중 황화와 도당의 지명들을 밝혀봅시다. 황하. 황하는 관중인 황주에 흐른 한간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도. 경상도 위안의 상원을 인용합니다. 도산서원 선조 갑술년에 건립하였고 을해년에 사액하였다고 했습니다. 도 지역에 있는 산이 도산으로 도산이 이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경상도 이안의 군명을 매곡, 성곡, 선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천정구, 선성, 구라라고 합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 호산이라고 합니다. 예 안에 있는 산이 예산으로 충청도 예산의 군명 오산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덕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단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무주의 군명을 무산, 적천, 단천이라고 합니다. 단양이란 적벽대전의 무대로 적산, 단산에 있는 것이 적천, 단천으로 경상도 영해, 충청도 단양과 전라도 무주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안은 안동에 딸린 현이었는데 예안, 도산, 녹전의 세 개면의 지역에 있다. 도산면 태길에는 태계 이황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육사는 이황의 14대 손이라고 합니다. 도산이 안동에 딸린 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능라, 길주, 복주, 장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창녕으로 하성이란 하나라가 처음 건국된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후 요가산 도 지역은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예주 목사였습니다. 그 예주와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당. 자, 그러면 도요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당 지역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은 강령, 영제, 과포,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레인 천황님이 지었던 용성 당성이라고 했습니다. 제후 요가산 도 지역이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고 봉지를 받은 당 지역은 천황님이 지었던 남양 남원의 경주였습니다. 이때 당군 안검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 공내성에 계시고 이 당군 안검부터는 제정분리가 시행되었으므로 천황님께서는 관중에서 나오셔서 동경인 경주의 남양 당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정분리 이후에는 제왕의 성 관중이 권력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전화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천황님께서 관중에서 동경인 경주로 자리를 피하신 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제정분리가 시작될 때 이곳 천황님이 관중으로부터 천도하신 곳이 남양 경주의 당 지역으로 이곳에 제후요가 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후요의 봉지에 천황님이 계셨으니 제후요가 기고만장했을 것 같습니다. 부도지. 그러면 부도지를 통해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의 속내를 유추해 봅시다. 부도지 제17장. 이때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다. 1차로 출송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부에 관해서 도를 배웠다. 천산이란 금강산으로 제후요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경주의 당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구수 오중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오 위에는 팔은 일이 즉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제어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하므로 소부와 호유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의 후손을 쫓아냈다. 묘에는 황궁씨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인씨의 고향이었다. 후대에 임검씨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예가 마침내 동서북의 삼방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오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여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명협이 피고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의 두 번째 큰 변이었다. 부문은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글이고 명협은 역처라고도 한다. 보름까지는 날마다 잎이 하나씩 나고 보름 후부터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작은 달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임검씨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호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 등 100여인을 인술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했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서 살게 하였다. 유호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그 거처를 옮겼다. 유호씨 보자. 유호씨의 아들이 유순이다. 소토는 이를 순임금이라 한다. 이보다 먼저 유호씨가 보도에 있을 때 식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째요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했다. 임검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검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자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한 세상을 구지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 요가 요씨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일을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 졌다. 유순이 일찍이 부도의 법을 행하는 환부가 되어 마침내 미치지 못하여 두 딸을 밀치하고 어리석게도 요에부터 협조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순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축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꼬집고 그를 토벌하니 순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머물들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씨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북두성은 하늘을 가려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혁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호에 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머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제후 요는 제정물리의 희원인 단군 왕검의 등장 이전에 천황님으로부터 당땅인 남행의 경주를 봉지로 받은 제후였는데 단군 왕검이 제왕의 성인 한성 공례성에다 왕부의 수장인 황제로 등극한 이후 천하를 수행차 관중의 부도를 비운 사이에 지근거리의 당지역 제후요가 군대를 이끌고 관중의 부도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때 단군 왕검께서 평양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군 왕검이 파견한 신하가 유호씨로 이 분의 아들이 우순입니다. 이 우순이 요의 꼬임에 빠져 부친인 유호씨에게 토벌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정황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지명 중 천산, 당도, 하빈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산, 천 안에 있는 산이 천산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지명을 밝혀보자. 평안도 안주의 부루에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과 안주의 안시성 안에 신시계천의 부대 천왕님이 지었던 천왕사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당도,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당구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요가 자신의 봉지 당지역을 기반으로 단군 왕검의 부도 왕검성이 있었던 관중을 공격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됩니다. 하빈,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가 있었던 하빈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하빈현, 부의 서쪽 37리에 있다. 본래 다사지연 또는 답지라 했는데 경도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수창군의 영연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이 경산부에 붙였었는데 뒤에 내속시켰다. 또는 금호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여지순남 경상도 대구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하빈, 고현 남쪽 1리에 유지가 있으며 비당금자의 금성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심 대법왕층의 이름이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천조는 관중을 장악한 황제를 인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후요가 관중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을 장악했던 것입니다.